년도 서강대학교 1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1차, 2차로 나눴는데 1차는 인문계열, 주로 인문계열 문제였고요. 2차가 이과, 자연계열 문제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강대학교는 영어 인문계의 경우 30문항을 푸십니다. 60분에. 이과의 경우는 별도로 출제된 자연계 전용 영어 문항 30문항을 푸시고요. 또 수학 20문항을 함께 12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문계는 영어 30문항 60분, 이과는 별도로 출제된 영어 문항 30문항을 풀고 수학 20문항을 추가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이 요지 혹은 주제는 글 안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생님은 핵계 반변이라고 부릅니다. 즉 핵심 개념은 반복 변신한다. 핵심 개념은 반복 변신한다. 이런 얘기죠. 반복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것이 약간씩 변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핵심 개념이. 그리고 그 핵심 개념이 반복 변신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what and how라는 거죠.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이지? 그게 어떻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종합해 나가야 됩니다. 분석은 쪼개어 본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합치는 것을 종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글이지를 분석하고 그게 어떻다는 것을 분석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다시 합쳐야 되는 거죠. 종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 때 특히 밑에 불일치 혹은 일치 문제가 있는데 본문 중에 with가 있다면, without이 있다면 절대 이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with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문맥상 만약 뭐뭐가 있다면 이런 의미가 되고요. without은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소재와 문제의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 지구에 물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 나올지 감이 오잖아요. 물의 중요성에 관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앞서 말한 요지와 주제를 파악하는데 without 이하의 문장이 아주 중요하겠죠. 즉 혹은 반대로 만약 뭐뭐만 있다면 뭐뭐 할 텐데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된다면 역시 그것도 엄청 중요한 주제를 전달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얘기는 이 서성한처럼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대처럼 상위권 대학은 고난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 고난도 문제를 돌파할 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디딤판은 어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휘력, 특히 영영사전을 살펴보는 어휘력의 중요성을 제가 이미 업로드해드린 20일 한양 문제에서도 강조했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은 지금 띄워드리는 배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 개념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키텍트, 건축가, 오너멘테이션. 같은 말로 그냥 오너먼트라고 해도 되는데 오너먼트에 장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동사의 의미가 있고요. 그 오너멘트를 장식하다라는 동사로 이해했을 때 그것의 명사화, 전미사, 테이션을 붙여서 에이션을 붙여서 만든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은 장식 혹은 장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practice는 참 뜻이 많은데요. 우리 본문에서는 이게 실행하다, 늘 해오다 이런 말입니다. 연습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의사나 변호사의 개업 행위를 의사나 변호사의 개업 행위나 혹은 의사나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환자나 의뢰인들을 우리 또 practice라고도 부르는 것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practice는 다이어입니다. 자, 글랜스는 힐껏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휙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만 알아도 이따 나오는 첫 번째 동의어 문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랜스 자체가 힐껏 보는 거예요. 자, 커시드럴은 가톨릭의 큰 성당이죠. 주교님이 착좌해 계시는 성당을 커시드럴이라고 합니다. people이 요 C는 countable이라는 뜻입니다. countable이라는 뜻은 헤아릴 수 있는, 즉 가산명사가 될 때는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가산명사는 복수형음이 s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people이 사람들인데 그때는 peoples라고 만약에 복수형음이 s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때는 민족들, 종족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이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deviant는 정상에서 벗어난 거죠. 일탈적 행동을 deviant behavior라고 하고
특히 사람을 디비언트라고 부르면 이 보통 성적인 이상 성격자를 말해서 우리가 흔히 변태 성욕자를 섹슈얼 디비언트라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이 curs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curse이라는 단어는 이 어원을 살펴보시면 이 curse가 라틴어 그리스어에서 이게 달리다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도 사자성어 중에 제가 여기 초성 게임으로 가져왔는데 뭔지 떠오르십니까? 예, 주마간산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지 않습니까? 주마간산이라는 것은 달릴 주자의 말이거든요. 볼간자 산이거든요. 즉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구경하니 그것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똑같습니다. 이 주마간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cursory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너무 빨리 서둘러서 하다 보니 철저하지 못하고 세부적이지 못할 때 우리가 이 cursory라는 단어를 써요. 예문 참조하시고요. 비슷한 단어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perfunctory입니다. 이 perfunctory도 뭔가를 행하기는 행하는데 그다지 열이나 열정 없이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무관심하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건성으로 하는 것을 perfunctory라고 해요. 자, 두 가지 비슷한 뜻 cursory, perfunctory 꼭 기억하십시오. 자, 플라츠로 그러면 커다란 궁전처럼, 팔레시어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palace를 궁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palace의 형용사형인데 이 palace 궁전처럼 큰 건물을 말하겠습니다. persist는 뭔가 끈질기게 이어지는 거죠. 혹은 사라져야 할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 이게 나옵니다. 고집, 끈기, 혹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persistence. 자, far from은 글자 그대로 뭐뭐와 멀리 떨어졌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독해에서는 전혀 뭐뭐가 아니다라고 해서 거의 never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요 점이 중요하겠죠. 자, 물론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잘 참조하십시오. 자, superfluous도 참 중요한 단어죠. 이것은 사전을 영영사전을 보시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거예요. 즉 그러니까 필요한 게 10개인데 15개, 20개가 있으면 나머지 5개에서 10개는 뭐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과잉이라서 불필요해지는 거죠. 그때는 redundant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혹은 superfluous를 쓰기도 해요. 이 redundant 참 많이 출제된 단어입니다. incorporate 포함시키는 거죠. 통합하다. 자, reference도 뜻이 참 많습니다. 이 reference는 원래 언급하는 거죠. 참조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문의하는 거죠.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약간 철학적 용어로 지시, 가리키다 혹은 가리키는 대상. 자, 지시, 가리키다 혹은 가리키는 대상을 말합니다. 자, intensity, 강도, elaborately, 정교하게, medallion. 자, 이건 그림으로 찾아왔어요. 이렇게 사람의 목에 이렇게 걸려있는 이러한 큰 메달 모양의 보석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장식하기 위해서, 건물을 장식하기 위해서 이 원형으로 그려진 조각품, 원형 양각, 도들생임으로 새겨진 조각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엔 요 2번의 뜻이겠죠. 이 두 번째 그림. 이 coat of arms라는 것도 제가 그림을 찾아왔는데 이 문장입니다. 문장이라는 것은 특정한 집단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 가문이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계급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많이 보셨죠? 예, 영국 죄송합니다. 영국 왕실의 문장입니다. coat of arms, 영국 왕실의 문장입니다. 자, distinctive, 독특한, 뉘앙스, 명사로 사용되면 미묘한 차이라는 뜻이고 동사로 사용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intangible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intangible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물리적인 실체, 물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만져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tangible 하지 않은 것을 intangible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형문화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춤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춤이라는 걸 만져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산탈춤 같은 것은 이제 일종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intangible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피상적이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죠. 깊이가 없는 것들. 그건 superficial, genuine, 진품, 명품 할 때 우리 진품 명품 할 때 그 진품을 말하고요. 마음이 진실한 것도 말합니다. 자, 요거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want라는 단어는 뭐뭐 하는 습관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냥 습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예문도 꼭 좀 참조하시고요. 그것만큼 나오는 게 요 wanted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습관대로 행하는 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쓰면
in his wanted curiosity. 그의 습관과 같은 호기심에 따라 이런 말이고 in his wanted fashion. 그러면 그의 평소 습관대로 이런 말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want와 wanted 꼭 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want와 wanted.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willnot의 축약형입니다. 요거는 willnot. on to 했을 때 apostrophe s가 있는 건 willnot 축약형입니다. contrive.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뜻이겠죠. 용케 뭐뭐 해내다. 어려운 가운데 성사시키다. 그럼 좋은 뜻이겠는데 뭔가 획책하다. 음모를 꾸미다. 사기칠 계획을 꾸미다. 이렇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contrivance라는 명사 형태겠죠. contrivance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꾸며낸 것, 획책 이런 나쁜 뜻도 가지고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죠. 본문으로 좀 어렵습니다. 서강대학교. 자, 동의어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cursory 동의어는 뭐예요? 무형의 피상적인이 되겠죠. 아까 건성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없이 하는 거죠. genuine은 진짜라는 말이고 wanted는 뭐뭐 하는 습관이 있는 이고 contriving은 뭔가를 꾸며내려는, 뭔가를 획책하는 혹은 뭔가를 성사시키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일치하는 것은 하고 물었으니까 선택지를 보는 건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주제는 반복된다는 것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떠올립니다. 자, 아돌프 루스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건축가인데, 자, 메이드가 사역동사 오형식이고요. 장식이라는 것이 마치 뭐뭐처럼 들리게 만들었다. 자, 오형식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 사운드는 여기서 동사, 뭐뭐처럼 들리다입니다. 마치 뭐뭐처럼 들리게 만들었다. 자, practiced가 이렇게 후치수식입니다. 즉 원시 부족 사람들, 자 여기 원시 부족 S 붙었죠. 원시 부족들과 어떤 범죄적 성향을 지닌 일탈범들만이 행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무슨 사람이에요? 아도프 루스라는 사람은 이 장식이라는 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성으로 힐끗 보아도 이런 말이죠. 건성으로 힐끗 보아도 이런 얘기죠. 자, 아까 제가 glance의 뜻만 알아도 cursory 느낌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명사지만 서로 궁합이 맞아야 되니까 glance의 혈통을 봐서 cursory의 뜻을 유추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쳐다보아도 무엇을? 역사를 쳐다보아도 잘 드러납니다. 뭐가? 데디아라는 사실이 접속사,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자, 첫 번째죠. 자, 먼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요겁니다. 장식이란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건축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반복된다 그랬으니까 1이라고 쓸게요. 처음 나왔어요. 이 얘기가. 자, whether or 뭐뭐이건 아니건 간에 이런 구문이죠. whether or 뭐뭐이건 아니건 간에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고대 그리스의 사원이건 아니면 고딕 양식의 대성당이건 고딕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중세 시대 이후에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 이제 서양의 건축 양식으로 유행했던 거죠.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대성당이건 간에 르네상스 양식의 대저택이건 간에 혹은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캐피톨 국회의사당이건 간에 뭐예요? 장식은 언제나 건축에서 중요하다. Indeed, 사실상 자,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미안합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요게 지금 강조된 거예요. 바로 장식의 본질이 바로 구별시켜준다. 역사적 시기를.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두 번째 나왔죠. 장식이 무엇냐? 장식이라는 게 바로 건축의 시대를 구별해주는 요소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만 살짝 바꿨지 건축에서 장식이 중요하다는 말을 두 번째로 한 거잖아요. 자, 또 단락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장식이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건축에서 데디아이다. far from. 결코 그것이 잉여, 과잉, 불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far from. 그것은 몇 가지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건축에서 장식은 계속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일종의 주제물이죠. 즉 장식이라는 것은 건축에서 끈질기게 남아있는 어떤 요소다. 이것도 역시 주제의 반복. 제가 말씀드린 핵계 반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장식은? 장식이 존재해야, 자, 아까 제가 이 위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장식이 존재해야만 건축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건물에, 자, 나돈니 보돌소 구문이 되겠죠. 나돈니 보돌소. 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하느냐? 바로 특정한 지시 대상을 건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것, 이때 왓은 것으로 번역되는 겁니다. 곧 제가 구문 독해 올려드릴게요. 건물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 건물의 용도잖아요. 그 건물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버돌소 또한 어떤 식으로 다이얼을 돌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장식물의 그 강도를 상향시키거나 하향시키는 방식을 통해서도 건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장식이 있어야만, 자, 필전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장식이 있어야만 건물의 의미가 부여된다. 자, 요 네 번째 의미 잘 붙들어 두셔야 됩니다. 이게 곧 10번 문제 풀이와 관련이 있어요. 자, 뭐라고요? 장식물이 있어야만 건물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건물의 용도. 자, 제가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의 용도라고 했어요. 자, 이게 시청인지, what goes on inside. 그럼 시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시청의 업무가 되겠죠. 국방부의 건물은, 그쵸. 국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군사적 업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방부 건물 앞에 장식되는 것과 시청 건물에 장식되는 것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통해 건물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자, 예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교육위원회 건물, 필라델피아 교육청 주된 출입구는 단지 보조 출입구보다 덩치가 더 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출입구도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출입구보다 정면 출입구가 클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탑은 위에 올리다 이런 뜻이죠. 그 위에 2명의 날개 달린 여성 인물이 천사겠죠. 2명의 천사가 그 위에 올려져 있고 장식되어 있고, 거기에는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런 메달리온 장식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의 아까 가문의 문장처럼 보이는 것. 자, 요것 곧 제가 조만간 구문 독해 올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문의 문장처럼 보이는 것을 담고 있는 메달리온이 장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식들을 통해서 뭘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으면 안 되죠. 건물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또 나왔습니다. 이제 without이 나왔어요. 자, 아까는 장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이제는 장식이 없으면, 구체적인 어떠한 장식이 없으면, 눈에 띄는 장식이 없으면 그 건물은 미묘한 의미상의 차이를 별로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의 차이가 안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국방부 건물인지 시청 건물인지 국회의사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의미 있는 장식품이 없다면, 그렇죠. 그것은 아예 건물 자체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4번의 반복이죠. 4번의 반복이잖아요. 4-1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핵계 반변이다. 핵심 개념은 반복 변신된다. 주제는 반복된다. 자, 첫 번째, 장식물은 언제나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했고, 장식의 본질은 결국 건축물의 역사적 시기를 구별해 주는 것이다라고 했고, 장식이 이렇게 끈질기게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합쳐야 되겠죠. 3번과 4번은 하나로 합쳐야 의미가 되겠네요. 자, 뭐라고요? 장식이 건축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건물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진술이 이해가 되는 거죠. 4번. 만약 장식을 포기하게 되면, 어벤드먼트, 건축물에서 장식을 없애버리면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불필요한 혼란. 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청 건물인지 국회의사당인지 국방부 건물인지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추론이 되겠죠. 적절한 추론이 될 겁니다. 지금 일치 문제로 물었는데 사실상 추론에 가까워요. 자, 다른 선택지들 볼까요? 아돌프 누스는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장식을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원시 부족들이나 아니면 범죄자적인 변태들이나 열을 올리는 게 건축물의 장식이다라고 해서 대단히 건축물의 장식을 뭐한 사람이에요? 폄하한 사람입니다. 폄하한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건축물의 장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리켜 왔어요. 원시적인 문화를. 이건 말도 없죠. 본문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없는 이야기.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그 장식적인 출입구와 출구로 유명해요. 이 장식적인 출입구와 출구로 언급된 건 미국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아까 어디였어요? 필라델피아 교육청이었어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교육위원회 건물. 필라델피아 이건 그래서 틀린 거죠. 자, 건축적인 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유행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본문에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살펴봤고요. 어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여러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제는 항상 반복 변신된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